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지금 제가 부동산 이제 읽어주는 것 중에 소식을 전해주는 것 중에 하나, 또 가장 큰 게 건보료 문제입니다. 건보료가 사실 재산세도 종부세도 이제 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번 내는 겁니다. 근데 건보료는 매월 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비례해서 이제 내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은퇴자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했었을 때,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전년 소득에 비례해서 올해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건보료를 마구 징수하는 거죠. 돌아버리죠.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다가 올해 은퇴했거나, 그리고 또는 내가 계속해서 기존에 은퇴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건보료가 급격히 최고 4배까지 오르는 사람들 돌아버리죠. 그래서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자녀한테 그 건보료를 매월 더 주라, 이렇게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팔라고 하면은 이제 열 받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그 재산이 3억이 있는 사람, 또는 5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해봤는데요. 자산이 줄면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자산에서 계속해서 이자 또는 이자 배당이 나오든지 이자 수익이 나오든지 월세 수익이 나오든지 주식 같은 건 배당 수익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버리면 만약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생활비, 내가 만약에 자산이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어. 10억에다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 이자로 생활을 해. 근데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 생활비도 부족하고 건보료도 이렇게 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원금을 헐어. 원금을 한 거에 대한 공포감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직 스트레스 직방 받습니다. 저도 그냥 해봤는데요. 18년, 19년 해서 자산이 한 1억 정도 주니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식인 것 같아요. 건보료 날벼락에 건보공단 몰려간 은퇴자들. 건보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른 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 자료를 못 모시겠다면 어떻게 상담합니까? 직원, 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답변하네요. 7일 오후 2시 건보공단의 서울 영등포 남부지점 민원실에서 고소성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허리까지 구부러진 백발 할머니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결국 사무실에 있던 담당자가 민원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건보료를 한꺼번에 입에 넓게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담당자는 저희도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넘겨드리는 것 뿐이라서 말만 되풀이했고, 20여 분 만에 할머니가 말도 안 된다며 분을 참지 못해 발길을 돌렸고요. 대기석 민원이 20여 명의 무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자기 순번이 이루면 상담에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처럼 원성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고, 지난달 20일 이후 전국 건보공단 각 지사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자 풍경입니다. 11월 하순이면 건보공단의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새 건보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은퇴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집안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 은퇴 이후 90만원에서 140만원 임대를 받고 생활하는 이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면제했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금융임대소득도 지난달부터 건보료 부과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지역가입자로부터 건보료 기준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 공시가에 큰 폭으로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가 771만 가구의 올해 건보료 평균 인상률이 9% 인상을 건보료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건보공단이 주장합니다. 가입자는 중 47.6%는 동결, 18.9%는 건보료를 내렸습니다. 이유에서 그렇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33.5%, 258만 가구는 단번에 9% 이상 올랐다는 의미이고요.
공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하루 들어 공당 각 지사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250명에서 300명 매일 이렇게 찾아옵니다. 관계자는 11월에 더 많았다면 민원 스트레스 병원에서 약을 타먹는 일선 직원도 있고요. 무소득자 공시가가 가격급 등 건보료 대혼란이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고요. 우선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뛰는 은퇴자, 아르바이트 등 자유직 저소득자들, 가족 직장범의 표부양자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보유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명분으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 이후에 소득이 한 푼도 없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가입자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 사례가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서울 송파구 혼자 사는 김모 67세 최근 지난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27만원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면서 27만원이 건보료로 매달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물려받은 잠실 주공 5단지 36평 아파트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김씨는 공시가가 12억 8천에서 16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말이 쉽지 팔면 세금 내고 살 때 또 세금 내고 미천에 뭉텅뭉텅 빠져나가는데 당신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냐. 이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소득이 주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공포감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짓거리 다 하게 됩니다. 온갖 짓거리, 알바도 뛰고 이것 저것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2008년 은행에서 은퇴한 이모 씨는 건보료가 갑자기 4배 올랐습니다. 제가 올 11만 7,800원이었던 게 41만 8,600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수입이 올 200만 원인데 자기 명의 반포 32평 아파트 한 채 2.5평 한 칸이 나오는 것인데 아들 집에 들어가면서 본인 아파트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그걸 은행에 넣고 월 90만 원 이자를 받는데 상가 월세는 95만 원이다. 그런데 이 씨가 받던 임대료 이자 수익에 건보료가 새로 불렸습니다. 은행 이자는 이미 세금을 원천 징수했는데 여기에 또 건보료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식을 보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 좀 네 지금 무엇이 불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있는 사람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임대 수익이 됐던 뭐 배당 수익이 됐던 이자 소득이 됐던 여기 내가 그거 가지고 그 사람도 근근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90만 원 받고 뭐 월세 뭐 또 뭐 100만 원 받고 해서 19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건보료를 뭐 2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내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돌아버린 거죠. 40만 원 내라가고 30만 원 뭐 내라가면 내긴 낼 수 있어요. 못 내는 건 아니겠죠. 내겠죠. 그러나 내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엄청난 그 불만과 이런 게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뭐 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보면은 그 건보료가 이게 그 적자가 계속 날 거예요. 이제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많이 퍼져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떼워야죠.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내년에 또 건보료를 세율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똑같을 것인데 아마 이제 직장이 좋으신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그것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7천이었는데 건보료가 올랐어. 많이 올랐어. 이게 세부 내역을 보면 뭐 불만이 직장인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세부 내역을 안 보면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연봉이 7천이었는데 뭐 8,500으로 올랐어. 그래서 통장으로 꽂힌 금액이 어찌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에서 뭐 410만 원에서 400 뭐 30만 원인가 이렇게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급여 명세표를 보면 건보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 왕창 띄어지겠죠. 그래서 그 건보료 금액을 보면은 또 직장인도 거꾸로 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만큼 안 뛰어갔으면 내 예를 들어서 급여가 4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내 자녀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식의 불만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투표해서 만든 정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 건보료 관련 소식 알려드리면서요.
이게 이 건보료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참 그 권해드리기가 투자를 하라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한테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는 법인을 차려서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